안녕하세요. 신바람 톡톡 길라잡이입니다.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소식에 분당, 일산 아파트 가격이 한번 출렁거리더니 역시나 선거표를 의식해서 그랬을까요? 인수위가 5월 3일 110개 국정과제 발표에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확정하였죠. 그리고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 항목에 있어서도 둔촌 재건축 사업의 공사 중단의 원인인 분담금 인상처럼 이번 인수위도 이 점을 고려한 것인지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를 콕 집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규제 완화 항목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바로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시키겠다는 점인데, 아무리 선거 공약이지만 이렇게 용적률을 획일적으로 적용한다고 이야기하면 도시 난개발과 타도시화의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않나 싶었는데, 역시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가 오늘 5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가 특정 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은 사실 무근이라고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추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 등으로 다 내놔야 한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후보야 급한 마음에 500%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선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역시나 청문회에서 단언하는 것 보면 아무래도 뒷감당하기 쉽지 않겠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큰 의제는 정리되었으니 우리 돈 이야기나 한번 해볼까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영상 제목처럼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분석해서 남보다 2배의 수익을 더 얻는 방법에 대한 구상입니다. 기왕 할 거면 투자든 실거주 목적이든 남보다 잘했다고 평가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이미 분당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 의해서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었고요.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병욱 의원에 의해서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특별법이 선거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법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 두 법의 공통점은 바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용적률 검열과 같은 규제 외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말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자체 지구단위 계획으로 규정된 용적률 300%, 최대 500%까지 상향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수도권에 한정된 택지 부족으로 정부가 원하는 것만큼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일기 신도시의 거대 물량을 용적률 상향이라는 정책 변경만으로도 공급 물량을 쉽게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제살 깎아 먹으면서까지도 자꾸 말을 뒤집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가격 말고도 발표 이후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일기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이 대부분 200% 정도로 용적률 상한을 모두 찾아먹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더라도 추가로 분양할 일반 분양 물건이 없어서 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이 좀 더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 정부가 죽어지는 용적률을 300%로 역세권 등 고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500%까지 올려준다고 하니 지금 리모델링 조합은 갑작스런 재건축 사업성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하나라며 생각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올려주면 재건축 사업성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필연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제도로 인해서 일반 분양 가격은 적게 되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니, 만약에 시공사가 공사비라도 올려달라고 하면 둔촌 재건축 사업처럼 공사가 중단되지 말란 법도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인천 연수구, 대전 둔산구 등이 신도시 특별법 적용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의 40에서 5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지부진한데 일기 신도시만 규제를 풀어주면 특혜 논란이 불거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결국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증가된 용적률만큼 아파트만 더 지으면 늘어난 인구로 인해서 삶의 질이 그만큼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 전력, 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인프라 계획도 수반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도시 재생 사업에 따라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구축이 현행되어야 하기에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렇다고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체된다고 발표하게 되면 또 그만큼 표떨어지는 원인이 될 것이니 인수 입장에선 참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어찌됐든 시기의 문제일 뿐 신도시 재건축은 꼭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니 이제 그만 분석하고 제목처럼 어떻게 두 배의 수익이 생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투자를 원한다면 당신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할 생각입니까? 입지 좋은 곳, 역세권, 숲세권 또는 투자금 적은 갭 투자 물건, 뭐 이도저도 아니면 재건축이 빨리 될 만한 지역, 이 모두가 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조건이기는 하지만 오늘은 일기 신도시 법안만 생각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의 용적률이 핵심인데 이것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불가능하죠. 현재 200%의 용적률을 300% 올린다고 하면 20층 아파트의 경우 10층이 더 생기게 되어서 이거 팔면 공짜로 일반 분양대금이 들어오니 얼마나 반가운 소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최대 500%까지 올려준다고 하면 무려 공짜 50층이 더 생기게 되어서 200%대보다 약 2배 이상의 분양대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원희룡 후보가 말한 것처럼 30층 중 15층은 청년주택이나 공공임대로 기부 체납할 수는 있겠지만 신도시 재건축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기에 억울함이 조금은 덜할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국 투자한다고 하면 수익이 더 좋은 용적률 500%를 선택하게 될 것인데 기껏 투자하고 수개월을 기다렸더니 신도시 개발계획 담당자가 거기 500% 아닌데 잘못하셨네요 라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또 외연이냐고 열받아서 담당자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데 사실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흔들기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용적률은 변수가 지역에 따른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역세권이냐 아니냐가 변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역세권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외 지역을 도보로 5에서 10분 안팎인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제가 갭 투자한 곳의 위치가 역세권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이버 지도에서 거리를 재보니까 출입구 계단 끝에서 501m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빨리 걸어가면 10분 안에 충분히 갈 수 있으니 이거 역세권이 맞겠죠? 투자는 나보다 빨리 선점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개발 계획 다 나오고 그때 가서 투자 물건 사려고 하면 그 물건 내 차례까지 오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투자하긴 했는데 501m라는 게 영 마음에 걸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역세권의 확실한 정의를 알아야 투자의 확신도 생기겠다 싶어서 길라잡이가 역세권에 대한 용어 정의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세권과 관련해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이 얼마의 거리 안을 말한다 라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찾아봤더니 서울시에서 발행한 도시계획 용어집 이런 것이 있었고 그곳에서 역세권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었긴 했는데 구체적인 역세권의 범위는 각 법률 또는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네 가지 법령 중 가장 마지막에 있는 서울특별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이
일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를 확인해 봤더니 역세권을 두 개로 구분해서 1차 역세권은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범위를 말하고 2차 역세권은 500m 이내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지하철 출입구에서의 거리가 아니고 승강장에서부터의 거리를 말하는 거니까 꼭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250m이고 또 어떤 것은 500m라고 하니 좀 찝찝합니다. 한두 푼도 아닌 수억을 투자하는데 더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료를 찾아봤는데 아차, 정말 중요한 정보를 빠뜨릴 뻔했습니다. 2025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찾게 되었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역세권이 승강장에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역을 중심으로 한 토지 이용 계획을 바탕으로 역세권을 설정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간선도로의 교통망, 주변 지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검토 범위를 반경 500m 지정거리 이내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서 이야기한 역세권 거리 기준만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설령 지정한 변경 안에 내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500%의 용적률을 받지 못해서 결국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여기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보고서에 서현역과 미금역 그리고 정자역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분당 지역에 투자하기 전에 한번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남들보다 2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일기 신도시 역세권이 어떤 기준으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할 것인지를 미리 알아보고 또 이를 활용해서 실수 없이 투자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으니까 남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꼭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나중에 길라잡이 쉽게 찾으시려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편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